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굿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시험같이 합격을 위한 공부법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영초 공부법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영초 공부법의 핵심, 그리고 꼼수 공부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결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영초 공부법은 4가지 공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초 해답, 영초 독해, 영초 시험, 영초 공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영초 해답 같은 경우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풀지 말고 읽으라입니다. 꼼수 공부법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 영초 독해는 이 공부법의 핵심인데요. 4가지 스텝과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4가지 스텝의 첫 번째는 목차를 보고 전체 그림을, 큰 그림을 파악하라입니다. 우리 뇌는 체계적으로 분리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돼서 공부한 내용을 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차 자체가 배경지식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첫 번째와 좀 연장선에 있는데 제목과 소제목을 먼저 읽어라입니다. 큰 목차 안에 제목과 소제목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더 내용이 구조적으로 파악하기가 쉽겠죠. 역시 우리 뇌가 좋아하고 배경 지식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목과 소제목을 먼저 읽으라입니다. 세 번째 스텝은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보거나 참고서를 볼 때 읽고 싶은 부분 혹은 이해되는 부분만 읽으라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렵다 그러면 넘어가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뇌는 자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은 아무리 봐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모르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정말 다 모르겠어요. 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번째 스텝, 구조만이라도 파악하라입니다. 이게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적어도 주어, 서술어는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민법의 경우 민법은 뭐뭐뭐로 나누어져 있다. 이 세부 내용 같은 경우 잘 모르잖아요. 대신 민법은 뭐뭐로 나누어져 있다. 이 정도 구조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연 설명 같은 경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다가 접속사, 반전되는 것들 그리하여,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동그라미라든가 밑줄을 쳐서 이 구조만이라도 파악을 해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 남을까 싶지만 회독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이 이해의 폭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초 독해의 4가지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스텝을 따르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라.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억지로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공부할 때 딱 시간을 정해서 하랍니다. 약간의 이 긴장감을 주게 되면 우리의 뇌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매일 전 과목, 전 범위를 1회 이상 회독하라입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매일 전 범위를 1회독 이상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말하는 이 회독이란 앞서 말씀드린 이 목차 있잖아요. 전과목 목차 파악하는 거는 충분히 매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제목이라든가 소제목 보는 것도 회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회독 이상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영초 공부법의 큰 세 번째는 영초 시험입니다. 영초 시험의 핵심은 메타인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 공부법은 어른이라든가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영초 공부법에서는 매일 내가 공부한 거를 수시로 얼만큼 알고 있는지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목차를 파악을 했으면 이 목차가 어느 정도 기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공부했으면 이 부분에서 내 머릿속에 어떤 게 확실히 남고 어떤 부분을 더 부족한지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영초 시험입니다.
영초 공부는 한마디로 공부의 습관화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이나 공부할 때 어느 순간이 가장 힘들까요? 그건 바로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공부의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이게 책이 너무 두껍게 되면 보는 순간 질리잖아요. 이거를 몇 권으로 분권을 시키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짬짬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목차와 소제목 같은 경우는 따로 챙겨가지고 이것만 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저자는 영초 공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영초 공부법의 핵심을 소개해 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꼼수 공부법과 영초 공부법의 공통점입니다. 첫 번째, 둘 다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절대로 기초 문제 같은 경우는 틀려서 안 된다, 꼭 챙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할 때 푸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읽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웃풋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는 어느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문제를 보고 답이 저절로 떠오르는 그 순간까지, 답을 보고 문제가 딱 떠오르는 그 수준까지 공부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꼼수 공부법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 되면은 실제 시험 볼 때도 날아다닐 거예요.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차이점은 꼼수 공부법은 기출 문제를 선택을 할 때 항목별로 혹은 연도별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영초 공부법에서는 항목별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항목별은 항목 자체가 주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 기출 문제는 어떤 주제에 속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좋고, 문제가 유사하다 보니까 반복 효과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단점으로는 이 항목이 전체 시험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는 연도별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공부할 때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항목별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도별로 넘어가서 실전 감각과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꼼수 공부법은 참고서라든가 이 해설을 볼 때 어떻게 보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영초 공부법은 앞서 영초 독해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흥미 위주로, 이해되는 위주로 해설을 읽으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면 그러면 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구조만이라도 파악하라. 주어, 서술어, 첫째, 둘째, 그런데, 반면 이런 같은 접속사 이런 것들에 체크를 해놔서 다음에 볼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꼼수 공부법은 기출문제, 문제집, 이 참고서 이거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철저히 할 부분과 안 할 부분을 가려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영초 공부법은 객관식 시험의 경우 문제집, 참고서는 볼 필요 없이 기출 문제만 봐라. 기출 문제만 봐도 충분하다. 대신 따로 처음부터 공부할 부분을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잘 안 나오는 문제 이런 거를 빼라 라고는 하지 않고, 다만 이제 공부하다 보면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서 공부할 범위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관식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랑 기본서, 교재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영초 공부법과 꼼수 공부법을 활용한 예시는 이렇습니다. 정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문제집, 참고서까지 볼 여유가 안 된다고 한다면 항목별 그리고 연도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구입을 하신 다음에 연도별로 먼저 봐서 철저하게 나올 부분 안 나올 부분을 구분을 한 다음에 항목별로 그것도 추려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고 답이 바로 떠오를 수준까지, 답을 보고 문제를 떠오를 수준까지 하는 것이죠. 떨어뜨리기로 작정한 시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까다로운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문제집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어떻게 꼬우는지 이런 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합격을 위한 공부법의 개정판을 내놓는 것 같아요.
꼼수 공부법 약점이라든가 누락된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던 어떤 개정판을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방법, 책 보게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from now on 함께 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